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뭐랄까 경제 관련 하셨습니다. 가장 좀 잘한 대통령, 본인과 좀 이렇게 잘 케미가 맞은 대통령 누구인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대통령 6번 모셨습니다. YS 때부터 YS 때 청와대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로 쭉 모셔가지고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굳이 우리 정 의원님께서 답을 강요하신다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께서는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 비서관,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뭐 이거는 이 능력을 평가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마다 꽃길을 걸으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요. 이 진보를 0으로 놓고 보수를 10으로 볼 때 본인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있다고 본인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재밌는 질문이시네요. 저는 25살부터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제 능력이 부족한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고요. 어느 정부에서든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방향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반성장과 또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어느 보수 정권도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와 같은 비전의 틀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게끔 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은 좌초됐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 제가 냈던 정책들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실현에 옮기는 그 상상력 범위 내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부직으로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 잃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는 둘 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서로 간에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와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가 문제인 것이죠.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는 시장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져가면서 시장의 원리까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 진보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그와 같은 것에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저버리거나 균형점을 깨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을 0부터 10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배 의원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분류에 대해서 제법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치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아주 진보적인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가치가 같다면 이재명 후보와 거의 진보적 가치를 같이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와 지난 선거에서 연대할 적에 4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교체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데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실패하거나 잘못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통령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치 체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가치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이 4가지 가치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제가 제시했던 문안에 단어 하나 안 고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전략 내지는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후보의 진심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변방 출신, 마이너리티 출신으로 민주당 개혁부터 얘기를 하면서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대는 그분과 제가 모든 가치를 같이 한
같이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이명박 후보의 계승이다, 아바타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승계하고 발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활 밀착형으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얹어서 김동연표 정책과 방향을 얹어서 제 나름대로의 색깔로 만약에 도정을 맡게 된다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접전지입니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김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선거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쟁 상대인 김은혜 후보와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같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실 텐데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후보 질문까지 같이 하셔서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아바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인 뽑는 선거 아닙니다. 이게 왜 윤석열, 이재명 아바타니 이런 돈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선거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걸 평가하겠습니까? 학교나 또는 그 사람이 그동안 지내왔던 경력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은혜 후보가 MB 때 부대변인도 있으면서 저는 그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여러 대화를 나눈 그런 사이긴 합니다. 또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후보들 간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한번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 경제 소신껏 또 청렴하게 일을 했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달성했고요. 3% 성장 다시 회복했습니다. 부총리 때에 사드다, 북한 미사일이다 했을 적에 신용등급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중 통화 수업 연장했고 한미 통화 수업 만들었고 그 밖에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주대 총장하면서는 대학 혁신을 현장에서 실천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대학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후보가 MB정부 때의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한 거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경기도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15살에 경기도 지금의 성남시 천막집에서 6식구가 살았습니다. 끼니 걱정을 했고 상업학교를 졸업했고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분들, 도민들, 서민들 마음 누구보다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특권층이 아닌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 이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그만두고 제 기억에 맞다면 39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종의 전관 예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재벌로 사표하고 나왔고 3년 반 전 부총리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 되는 전관 예우 제우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기업, 대형 로펌, 학교, 심지어는 국무총리 제의까지 전부 거절했습니다. 결국 전관 예우와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란 점에서 경기도민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라고 믿고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선거의 승리를 견인해서 전국 지방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이제 경제적으로 좀 경제 관련을 하셨습니다. 가장 좀 잘한 대통령, 본인과 좀 이렇게 잘 케미가 맞은 대통령 누구인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대통령 6번 모셨습니다. YS 때부터 YS 때 청와대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로 쭉 모셔가지고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뭐 굳이 우리 정 의원님께서 답을 강요하신다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꼽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정책 당국자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이 경제 철학과 경제 가치와 이 국정 비전에 대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아주대 총장할 적에 부총리 제의했을 적에 제가 처음에 사양하다가 비전 2030 보고서가 그 당시 캠프에서 중심 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 만든 사람이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부총리에 들어갔을 정도로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국가 간 가치 철학 또 정말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구체화를 할 수 있어서 뭐 굳이 꼽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좀 그런 게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더 있으세요? 좀 하시죠. 근데 이제 실제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서 모신 거 아닐까? 그 당시에 이제 비서관도 했고 오랫동안 그리고 저희 기재부로 돌아가 예산실장도 하시고 차관도 하시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은 좀 어떻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무조정실장으로 뭐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굉장히 자주 보고를 드리는 사이였었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뭐 자주 만나고 필요하면 통화도 하는 그런 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나 저는 소신껏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권에 대한 제 소신을 밝혔고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었고 또 아까 문재인 정부 때는 소주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무직 새 정부에서 정무직을 하면서 저는 뭐 제 소신껏 그리고 제 신껏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정화석 의원 질문인데 제가 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약간 이게 한국의 고위공직자 출신 중 정관예우를 거절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 외 정당들의 국회의원 선거 등 출마 제의도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나 도지사 선거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그랬던 큰 포석 대기획이 아니었는지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100%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관예우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마치고 나오니까 장관 연봉에 20배 제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그 철학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전관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제가 정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유일하게 제가 전관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데 저는 뒷일 생각하고서 그런 일 한 적도 없고요. 그때는 뭐 정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제 양심껏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모든 걸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고위 공직자로서 그것이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등의 주저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